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직장인들에게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구본영 작가의 사람에게서 구하라 라는 책입니다. 굳이 책을 분류하자면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이제 이 작가가 이 책을 어떻게 썼냐 하면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들, 먼 역사일 수도 있고요. 한 2000년 전, 2500년 전, 사마천의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교적 최근인 일본의 도요타 회장일 수도 있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 사례를 통해서 그들에게서 현대 직장인들에게 어떤 리더십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이렇게 끄집어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한번 보면 그냥 인물을 쭉 나열해 놓은 건 아니고요. 목차를 어떻게 잡았냐면 처음에는 자기 경영, 그 다음에 인재 경영 이런 식으로 잡았거든요. 보시면 1장에서는 이게 이제 목차예요. 1장에서는 자기 경영,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 이런 거에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역사적 인물들을 사례를 들고 그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쓰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적용할 것 이런 것들을 썼어요. 2장은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고 3장은 인재 경영 리더십, 4장은 변화 경영 리더십, 5장은 윤리 경영 리더십 이렇게 해서 책은 한 29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개인적으로도 리더십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저같이 교육하는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를 강의 교재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강의하면서 직접 에피소드를 말할 수도 있겠죠. 사례를 다 들 수는 없고 몇몇 사례만 한번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 항상 이렇게 그 책을 읽고 중요한 부분을 밑줄 치고 그 내용을 저만의 노트에 다시 옮겨 적는다 그랬잖아요. 일단 이거예요. 셀프 리더십, 자기 경영 리더십 사례 하나 보면 제가 48쪽에 안현과 뱃사공이라는 사례가 있다고 써놨네요. 그럼 48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그 안현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뱃사공이 노를 워낙 잘 젓는 거예요. 막 물살이 심한데도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노를 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노를 편안하게 잘 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정도 실력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뱃사공이 이렇게 말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몇 번 저어보면 금방 배우고 잠수에 능한 사람은 배를 본 적이 없어도 금방이라도 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말에서 무슨 셀프 리더십을 배우고 강의할 때 이걸 어떻게 에피소드로 연결하느냐 하면 이제 제가 이걸 조금 해석을 해놨는데 제 노트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뱃사공이 노를 젓는데 가장 두려운 건 이거잖아요. 이거 젓다가 내가 실수로 물에 빠지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 수영을 잘 하는 사람 같으면 젓다가 빠져도 수영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잠수를 잘하는 사람은 노를 젓다가 물에 빠져도 나는 잠수해서 살아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걸 하다가 실수하더라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는 그런 자기만의 실력, 안전장치, 아니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해소, 이런 게 스스로 가능하다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뭔가를 배울 때 한 번에 딱 배울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배우다 보면 실패하고 근데 또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때 좌절 안 하고 일어서서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현과 뱃사공 편에서는 이렇게 셀프 리더십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더 보면 그럼 셀프 리더십 말고 다른 리더십 하나 볼까요? 131쪽에 제가 뭐가 있다고 써놨네요. 이 131쪽은 뭐냐 하면
여기는 이제 인재경영 리더십 편에 제가 지난번에 재환공 사례에서 관포지교 사례 할 때 관중의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이제 제 나라의 환공이 이제 포수의 천거를 받아들여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해서 제 나라가 크게 부흥했잖아요. 근데 관중이 이 환공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 죽으면서 그 간신들은 쓰지 말고 이제 스뿡이라는 사람을 천거를 했어요. 제가 죽으면 스뿡을 중요하게 쓰세요라고 환공한테 얘기했더니 환공이 왜 스뿡이냐 그랬더니 스뿡은 집에 있으면서도 나라를 잊지 않고 나라를 일을 하면서도 집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들어서 구본영 작가는 이거를 현대 직장인에게 얘기하면 집에 있으면서도 회사를 잊지 않고 회사 일을 하면서도 집과 개인을 잊지 않는 사람이 좋은 인재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 집에 있으면서도 회사 생각? 아니면 회사 있으면서도 집에 생각?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이걸 어떻게 인재경영이랑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요즘 마침 뭐 또 52시간 근무제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52시간 근무제니까 어떤 회사는 6시가 되면 컴퓨터를 자동으로 끄게 6시 이후에는 컴퓨터가 안 켜지게 막 강제로 설치해 놓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은 항상 그 제도에 적응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6시 이후에는 일하지 마라 소리네. 6시 이후에는 회사 생각도 하지 마라 소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52시간 근무제를 하는 목적은 일과 집이 균형을 이루라는 건데 균형이 아니라 이거는 단절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회사 일과 집, 삶과 일이 균형이 아니라 삶과 일이 그냥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왜 회사 생각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 있을 때도 집 걱정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뭐 제니퍼 소프트 같은 회사는 어떠한 사적으로 걸려오는 전화,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어떠한 회사 관련된 전화보다도 우선한다. 이게 그 회사의 원칙이잖아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일신이 편하고 회사 일이 자기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회사 일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있을 때도 당연히 집 걱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를 조성해 줌으로써 일과 생활 이런 게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미 2500년 전에 관중이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 책에서 우리가 사례를 들어서 뭐 강의할 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직장인들 여기 뭐 리더나 팀장님들 보고 계시면 뭐 이 사례를 우리 직원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끊임없이 나온다.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적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구본영 작가가 목차를 어떻게 잡았는지, 책을 어떻게 썼는지도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강사, 직무교육 강사 손정이었습니다.